이어서 호치민 지역은 중심으로 베트남 내 한국 유학 연풍 분석에 대한 연구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티 픽nok 교수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 화면은 잘 보이세요? 네, 네,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베트남 내 한국 유학 열풍 분석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호치민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아, 제 발표는 6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기, 두 번째는 베트남 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전문의들의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베트남 전문의들에게 유학 선택 설문조사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론과 제안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경제, 교육, 기술에 맞는 뛰어난 성과를 통해 유학생과 특히 베트남 학생들에게 점점 더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육은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항상 국제화 수준의 최선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베트남 유학생이 잠시만요. 베트남 유학생이 7만 3,800 7만 3,89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했고 중국은 6만 7,451명이고 그 뒤는 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유학생 수는 2위를 차지한 것은 2년간 연속됩니다.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중국 유학생은 많이 줄었는데 베트남은 1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면 베트남과 중국의 어떤 차이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재료자 중에 학사 유학, 대학교 과정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석사 유학은 그 뒤였는데 이것은 통해서 요즘은 베트남 유학생 그리고 다른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대학교 입학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트남 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 현황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베트남 대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하노이 사무소는 2024년 3월 8일에 2024년도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 학교육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46개 대학의 한국어 학과 또는 한국어 전공 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5,11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보면 2018년 12월 26일에 교육훈련부 장관이 발간한 고시에 따르면 한국어는 중고등부에서 가르치는 제2 외국어로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반 학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9일에 교육부 결정에 따라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공식적으로 승인되면서 시범 한국어 교육에 신청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공문 같은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베트남 북부지방에서 진 14개 교에서 1만 3천여 명이 남부지방에서 25개 교 6,910명이 한국어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잇따라 베트남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수능시험에 포함되어 있으면 한국어 공부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후에 고등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들은 중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한국어 전공 선택하면 베트남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으로 유학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까지 또 다 개발했는데 교육부의 승인은 받으면 전국적으로 많이 전환될 상황입니다. 여기는 베트남에서 한국어 수능 시험 문제지입니다. 또 세 번째 경우는 한국어 학당 및 유학센터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열풍은 분석하겠습니다. 베트남 전국에 있는 한국어 학원과 한국 유학센터의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 통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 요구에 따라 학원과 유학센터의 수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공부를 시키고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보통 교환학생으로 한국 유학을 선택하거나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 유학센터는 국내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제 요구로 한국어 학원과 한국 유학센터들은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 못했지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많은 유명한 유학센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대표 지역적으로 북부 지역,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은 10개 정도만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전문의들은 한국 유학 선택한 이유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등 감상하는 것을 좋아해서 베트남 전문의들에게 한국은 매우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전국에 맞는 지역에서 공장이나 회사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잘하는 인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베트남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국어 공부에 열정이 생기고 인생의 목표로 이루어진 데도 있으면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국 유학의 길을 선택하여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에서 살겠다는 꿈도 실현하고자 한 목적도 많이 생겼습니다. 베트남의 일부 지방에서는 200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노동 술주 프로그램을 선택한 반면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마른 절차로 인해 한국 유학을 선택하고 한국어 능력 자격증 토픽이 있으면 한국 내 대학교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어학연수를 가면 한국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유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서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국에 유학 간 때 생활비와 학비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베트남 유학센터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한국에는 고등학교로 유학 가는 베트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베트남에서 고등학교 장학금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한국 고등학교 장학금 제도입니다. 너무 매력적인 홍보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3년간 무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도 일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과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진로 지도 및 직업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워크숍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선문대학교에서 유학하는 프로그램 홍보하는 것입니다. 석사 과정인데 이 비자 그냥 직접 비자 내는 거 아니고 인터넷 통해서 이 비자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가 없습니다. 지역에 관계 없습니다. 토픽 2급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도 다양합니다. 한국어 전공, IT 전공, MBA 전공도 할 수 있습니다. 평점은 6.5 이상이면 됩니다. 대학은 졸업한 자이면 이 석사 과정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가나다 유학센터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다는 원래 어학당인데 요즘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 열풍은 많이 일어나서 가나다 어학당에서 또 유학 상담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이 장점에 대한 해보겠습니다. 세 군데 학교 들어가면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교와 통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학교 다니고 있는 1, 2, 3학년 학생들은 편입도 가능합니다. 최대 100%까지 다양한 장학금 제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들은 베트남 학생한테 너무 매력적인 홍보들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수준 높은 선진 교육 국가라서 한국 유학은 많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 중 하나로 꼽히면 해마다 꾸준히 교육 강등은 이어왔기 때문에 많은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5번째로 교육 투자가 많은 나라이면 세계 위의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들이 세계 100대 대학에 속합니다. 한국은 학업 성취도와 경쟁력에서도 OECD 협력개발기구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도 인정됩니다. 아시아의 용이라는 말과 한국은 아시아의 용이라는 말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한국은 언급한 때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2022년 한국 경제는 수출에 힘입어 1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휴대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화학, 기계, 자동차, 전자 및 선박 제조업의 선두 국가입니다. 기술 헌신과 진보로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를 가장 발전된 경제 중 하나로 전환했습니다. 만영한 나라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온화한 기후, 진정한 시민, 좋은 사회 안전 보장도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유학 선택은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비용은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유럽 유학에 비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교육이 발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술이 발달하다가 한국인 유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많은 장학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수업료의 거의 50% 정도 지원하는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1967년부터 한국 정부는 거의 150개국에서 온 6,500명 이상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2,000명의 유학생들에게 한국 정부 장학금 GKS과 같은 많은 장학금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외에도 많은 대학과 기업들은 장학금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먼데이 유학센터에서 나타나는 유학 경비에 대한 검토해봤습니다. 총 비용은 베트남 돈으로 2억 5천만 동 정도 아니면 5억 1천만 동 정도 되었습니다. 유학 과정에 따라서 한국 돈으로는 1,000만 달러 그리고 2천만 달러 맞아요. 2만 달러 그리고 2만 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이 학비 비용은 다른 나라, 다른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와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학생들은 특히 지방에서 거주하는 친구들도 대학교들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비용으로 한국 유학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GKS 정부 장학금도 보여드립니다. 많은 혜택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 중에 좋은 근무 조건 및 학생들에게 맞는
취업 기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기적으로 유학생을 지원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위한 재용 박람회를 개최하여 한국에서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기 때문에 졸업 후 유학생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간 때 높은 급여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 후 한국 정착인의 조건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학 연수 비자입니다. 대부분 베트남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교 들어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어학 연수 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단계 통해서 두 번째 단계는 전문 대학 및 대학 아니면 대학원 비자는 받을 수 있도록 대학 학사 과정, 석사 과정도 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취업 비자, 리텐 비자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리텐 비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자 기간은 2년인데 발급한 때마다는 6개월입니다. 이 비자를 가지는 기간 동안 졸업생들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혹시 어울리는 회사 찾을 수 있으면 다른 취업 비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단계는 이 세 번 비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에지너 비자입니다. 이 세 번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이 비자는 소유하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친척은 한국에 모증할 수 있습니다. 모증 기간은 본인이 받는 비자의 기간과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베트남 유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한 후에 리텐 비자 먼저 바꾸고 그리고 회사 계속 찾아가면서 괜찮은 회사 찾을 수 있으면 NH 비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F2 비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F2 비자 같은 경우는 장기 거주 비자입니다. F비자 장기 거주 비자는 3년 이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 비자가 생긴 지 5년 후는 F2 비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F5 비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 정착 비자입니다. F5 비자는 받기 위한 조건은 한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자가 있으면 정착 기간은 가진 후에 한국 거주자로 거주할 수 있고 친척의 모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유학생 중에서 어학 연수 비자로 시작하고 F5 비자도 받을 수 있는 친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 나서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은 사람도 많이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자 전환 과정은 참고한 후에 베트남 전문의들은 왜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과정은
미진 다음에 유학생들은 비자 번건의 조건은 충족하면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영주권 F5 비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잘 파악한 유학센터들이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한국에서의 미래 상황을 위해 다채로운 그림은 그려줍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내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 전문 대학도 지속적으로 베트남 유학생은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들이 이런 진로를 잘 파악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길을 닫는다면 학업은 마치고 한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베트남 전문의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실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 많은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180명의 설문조사를 답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8%의 응답자가 한국 유학은 가고 싶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중에 50% 이상이 한국에서 석사 과정은 진학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응답자는 대부분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는 1년에서 4년의 한국어를 공부해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운 나라인 한국에서 체험하는 꿈은 항상 꿈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한 뒤 다시 베트남에 취업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59.6%가 베트남에 다시 돌아와서 취업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31.2%는 한국에 남아 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아직도 유학 가지 못해서 한국에 남아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아직 많이 못 들었지만 한국에 가서 아마 유학생들은 생각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유학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후에 한국어 실력은 항상 시키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은 양질의 교육을 받은 나라로 명문대학과 교육기관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답도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 유학은 한국 언어와 접촉하고 이 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한국은 또한 K-팝과 K-드라마와 같은 기술과 발달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유명하여 이곳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은 흥미롭고 독특하게 만드는 답도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 유학은 유행이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유학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답도 나왔으면 유학 시절에 한국어를 완전히 구사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특히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한국어 실력이 확실히 발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유학비는 많이 필요하고 가족 도움이 없으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국 유학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이 많아지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한국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이 화제가 되고 있으면 유학은 책은 거치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라고 일반 언어에서 어휘와 문법 지식은 최대한 활용하고 책에 없는 소통 단어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하나라고 해서 한국 유학은 가고 싶다고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베트남 전문의들에게 한국 유학의 영품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든지 시간이 많이 지났든지 언제가 한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꿈은 꾸었습니다. 설문조사 통해서 우리는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 유학에 대한 마음은 너무 큰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계속해서 토론과 제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과 한국 유학 열풍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도 한국 대학들과 많이 협력하여 베트남 학생들을 위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나 2 플러스 2 또는 3 플러스 1 프로그램은 대학원 진학 프로그램 통해 더 많은 유학 기회를 갖도록 다리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대학들은 한국의 대학들과 잘 연계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은 여전히 학생 교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 교환 비자는 공부가 끝난 후에 학생들이 한국에 머무를 수 없고 베트남에 돌아와서 베트남 대학에서 먼저 졸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국제화와 전문화된 환경에서 배우고 한국 기업 내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과 한국 대학 간에 더 많은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국 대학 즉 베트남 학생들은 모집하기 위해서 유학센터와 연계하는 것 외에도 베트남 대학교와 베트남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들은 대상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어 실력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유학의 꿈은 실현한데 문법으로 근로하거나 학교 수업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한국 유학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5년, 7년,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베트남 전문의들이 많으면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F5 영주권 비자까지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받았을 때 한국에 머물 계획이 없으면 베트남으로 돌아가도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유학은 연풍으로 볼 수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한국 유학의 꿈은 많은 사람에게 성공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았고, 네, 지금은 토론자 항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웅옥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없는데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옥 교수님의 발표는 베트남 학생들 사이의 한국 유학 열풍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문제는 현재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중 많은 경우 약간 월급을 위해 학급을 포기하고 교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경우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관련 기관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유학생이 늘어날수록 한국 유학의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그, 할 계획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시에 저는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서도 아르바이트에 대해 다시 강조하여 학생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불법 아르바이트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과 구체적인 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유학생들 많이 늘어나면 불법 제로로 남아있는 학생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어로 공부해야 되는 거라서 몇 명 사람한테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 끝난 후에 너무 힘들어서 학교 스스로 그만두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유학생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은 문법으로 남지 않도록 한국의 유학 정책에 대한 또 대책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